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토트넘이 이고르 투도르와 임시감독직에 구두 계약을 했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와서 그래서 해당 관련 소식 그리고 투도르는 어떤 감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영국에서는 이제 그 공신력 1티어죠.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이제 그 토트넘이 투도르와 임시감독직 구두 합의에 이르렀다. 47세 크로아티아 출신 투도르는 시즌 종료까지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 예정이며 정식 계약 옵션은 없다. 그냥 임시 감독만 맡기로 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마이클 캐릭 맨유 임시 감독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빅클럽 감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영입 과정은 벤카테샴 CEO와 랑게 디렉터 단장이 주도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투도르가 토트넘의 새 임시 감독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속보를 띄운 겁니다. 뭐 그 외에도 BBC 등 유력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임시 감독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 그걸 본다면은 이제 텔레그래프 같은 매체들도 그렇고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여름에 포체티노를 선임시키기 위한 임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조금 경험이 있는 감독으로 임시 감독으로 이번 시즌 강등권을 면한 다음에 잔류에 성공하고 나서 다음 시즌 꼭 이게 포체티노가 아니더라도 어쨌건 간에 장기적으로 맡길 수 있는 감독한테 넘어가겠다. 즉 투도르는 정식 감독으로 가기 전까지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투도르는 어떤 감독인지 알아봐야 할 시간인데요. 투도르는 일단 그 감독 이전에 선수로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이 유벤투스 시절의 투도르 선수 시절인 건데요. 그때 이제 뒤에 지단이 있죠. 투도르는 기본적으로 강인한 센터백이었지만은 좌우 풀백도 전부 다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설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크로아티아 명문 하이득 스플릿 유스 출신으로 거기서 이제 프로 데뷔해가지고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98년부터 무려 2007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유벤투스 소속으로 있으면서 유벤투스 황금기의 주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벤투스 팬들 사이에서는 레전드 수비수로 불리죠. 그리고 이제 선수 경력 말년엔 다시 이제 친정팀인 하이둑에서 경력을 마무리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A매치 55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에 처음 참가했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3위 돌풍을 일으켰던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물론 그때는 주전은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2006년 월드컵 때 마지막으로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선수로도 레전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선수 경력은 채채하고 결국 중요한 건 감독 경력인 거잖아요. 투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은퇴 후에 크로아티아 수석 코치를 한 이후 이제 그 친정팀인 하이둑 스플릿에서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구단인 파욱, 그리고 또 이제 튀르키예 구단인 카라빅스포르, 그리고 또 이제 갈라타사라이 이렇게 맡은 다음에 우디네세에서 임시감독으로 4경기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빅리그 경험을 쌓았던 거였죠. 그 이제 2019년 3월에 우디네세 정식 감독에 부임했으나 이때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다시 이제 친정팀 하이둑 감독을 맡고 나서 유벤투스 수석 코치를 한 이후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때 그 유벤투스 수석 코치란 거는 피를로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맡게 된 거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피를로가 감독 경력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유벤투스 쪽에서 투도르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투도르가 옆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석 코치를 맡고 있다가 엘라스 베로나 이제 감독의 부임을 2021년 9월에 하게 되면서 이때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엘라스 베로나가 원래 그렇게 상위권 팀은 아님에도 세리에 A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올리면서
이때 조금은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 감독에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마르세유에서는 성적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성적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막판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판이 너무 안 좋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뭐 팀을 떠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라치오의 임시감독 맡으면서 이때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 또 임시감독을 맡게 됩니다. 2024년 3월에 임시감독, 그리고 2025년 3월에 또 임시감독을 맡게 되면서 이때도 성공적으로 유벤투스를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정식 감독에 부임하고 나서 2025-26 시즌 망했었다는 거죠. 투도르는 보면은 정식 감독으로 완전하게 성공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엘라스 베로나 시절 딱 한 번 정도 제외하고는 성공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은 없긴 해요. 하지만 임시 감독은 우디네세, 라치오,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성공한 경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투도르가 부임했다라고 하니까 영국 매체대에서도 임시 감독으로 성과를 올린 감독을 데려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거는 이제 그 우디네세 감독을 맡았을 때였어요. 이때가 진짜 우디네세 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24라운드부터 34라운드까지 무려 11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15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승점이 33점이었는데 강등권과 승점차가 4점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도르가 임시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사실 첫 두 경기는 1무 1패, 특히 베네벤토한테 비긴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출발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37라운드와 38라운드에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무 1패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면서 팀 순위도 14위로 막을 내렸고요. 투도르 덕에 우디네세가 강등 위기에서 그래도 잔류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치오와 유벤투스 임시감독 때는 공교롭게도 승무패가 똑같아요. 9경기 5승 3무 1패.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올린 거거든요. 라치오 시절 9경기 5승 3무 1패 3월 부임, 유벤투스 시절 9경기 5승 3무 1패 3월 부임,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러면은 라치오랑 유벤투스는 부임 전과 부임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투도르 부임 전에 라치오가 13승 4무 12패 승점 43점으로 9위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이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투도르 부임 후에 총 승점을 61점을 올리게 되면서 7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유벤투스는 어땠냐면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였거든요. 13승 13무 3패, 패는 거의 없었는데 무승부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점 52점으로 모타 감독의 전 소속팀이었던 볼교냐에게 4위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도래하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투도르 부임 후 5승 3무 1패로 총 승점을 70점을 획득하게 되면서 4위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가 정식 감독 임명했다가 초반을 망쳤던 거였죠, 이번 시즌. 그러면은 이고르 투도르는 어떤 전술을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도르 같은 경우는 유럽 5대 리그 감독을 맡았을 때 백3를 무려 120경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백포, 포백은 4경기밖에 쓰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3백을 선호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벤투스 시절의 기본 진영인 건데요. 딱 보시면은 3백 있죠. 그리고 좌우 윙백 있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있고, 그리고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 2명은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거죠. 그 원톱을 세우는 3-4-2-1 포메이션을 주로 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도르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가 어떠냐면요, 투도르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엄청나게 압박 축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높게 올려서 강한 압박, 프레싱을 통해서 거기서 가로채고, 그리고 다이렉트한 축구를 즐겨합니다. 만드는 유형의 감독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유형의 전술을 쓴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하고 좋게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이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무모하기도 한 그런 축구까지도 구사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투도르 감독 같은 경우는 큰 스코어로 이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량 실점 허용하면서 대패하는 경우들도 은근 많아요. 유벤투스에서 정식 감독에서 경질됐을 때가 그랬어요. 계속 4골, 3골 이렇게 실점을 했었거든요. 상대가 이제 뒷공간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축구를 할 때 거기에 조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술이 그렇게 다양한 감독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임시감독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상대팀한테 읽히지 않았을 때는 제법 성과를 내지만은 상대팀한테 읽혔을 때는 그러면은 좀 당하는, 그래서 정식감독으로서는 그렇게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실제 엘라스 베로나가 그나마 성과를 낸 거지만 그것도 한 시즌이었거든요. 마르세유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 시즌만 감독을 맡았던 거였고요. 오래 맡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감독은 굉장히 그래도 선수단 규율 잡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토트넘한테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리더십이 선수 시절에도 워낙 있었던 인물이고 좀 투지 있고 용맹하고 약간 조금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통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건 이제 덧선에서 그냥 예상을 한 거거든요. 3-4-2-1로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 원톱에 솔랑키 그리고 이제 뭐 이선에는 쿠두스, 쿨루세스키 이렇게 적긴 했는데 뭐 쿨루세스키랑 쿠두스 둘 다 현재 장기 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뛰고 이런 축구들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무안이라던가 그런 선수 텔 같은 선수들도 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일디스도 괜찮게 활용을 했었거든요. 투도르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시몬스도 나쁘지 않게 쓰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갤러거는 굉장히 키플레이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갤러거처럼 많이 뛰는 선수를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왼쪽 윙백은 스펜스가 아니고 우도기를 쓸 걸로 보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판더벤이 왼쪽에 가겠죠. 왼쪽 풀백에 가고 로메로가 중앙 그리고 뭐 단소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배치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투도르 임시 감독에 대한 저의 총평을 얘기하자면요. 만약에 정식 감독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토트넘 팬일 경우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뭐 임시 감독으로 당장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현재 조금 흔들리고 있는 팀 분위기를 수습하는 용도라면은 그러면 나쁘진 않다. 예, 물론 뭐 최선의 선택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투도르 임시감독 체제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음 시즌 새로운 정식감독 체제에서 다소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토트넘이 가는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프리미어리그를 즐기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